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를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우리 건강 관리에 관한 파트로서 물에 소독하고 그리고 세제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특히 여름에는 이제 물에 의해 병이 많이 걸려요. 그런 거 우리가 물이 원인이 돼서 걸리는 병을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한다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식중독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소독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소독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물의 정수의 과정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되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제 화학적 얘기도 꽤 있고요. 어떻게 해서 소독을 하는지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239페이지에 보면 물의 소독 그리고 뭐 살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봤을 거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실 때, 특히 여름철 이럴 때는 물을 이렇게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경우 별로 없나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그냥 학교에서 체육하고 나면 그냥 수도가에 가서 물 먹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잘 안 먹을 것 같아, 그지? 어쨌든 수돗물을 그냥 막 먹으면 수돗물에서 약간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어떤 냄새냐면, 우리 수영장 가면 냄새 진짜 많이 나고 수돗물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경우, 그런 게 뭐냐면 염소 냄새, 염소. 염소가 물에 녹여서 염소를 가지고 물을 소독을 하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죠? 우리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거에 그런 냄새들을 우리 느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좀 보자. 자,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소독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수 얘기를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물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물의 소독은 일단 소독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원래 이제 세균을 없애면 되니까. 근데 세균을 없애는 과정 중에 그나마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일단은 뭐지?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겠지, 그죠? 싸고 오랫동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염소를 씁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과정 중에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염소를 많이 쓰는데, 염소, Cl2 이런 거 있죠, 그죠? 이 염소 같은 이런 할로젠 원소의 이런 분자들은 살균 작용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데, 원래 염소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우리 염소 이런 걸 배우면 무극성 분자라고 배워. 같은 원소 두 개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러면 얘는 대칭형 구조라서 무극성 분자라고 배워. 마찬가지로 염소도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 말은 물에 잘 녹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죠? 물에 잘 녹지는 않아. 근데 물에 억지로 넣으면 녹을 수 있어. 근데 녹아서 용해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염소라는 물질이 물에 녹으면 H2O 이렇게 물에 녹는단 말이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화학 반응 시의 가장 기본은 앞뒤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A, B와 C, D를 반응을 시키면 무엇이 만들어지냐? 그럼 이렇게 A, D와 C, B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죠? 뭐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Cl2를 이렇게 놓고 Cl2를 둘로 나눠서 써보면 Cl과 Cl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H2O를 둘로 나눠서 쓰면 H하고 OH를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 그럴 때 얘네 두 개가 만나면, 얘네 두 개 만났을 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날 수가 있거든. 자, 그럴 때 여기 만들어지는 물질이 HCl이라 해서 우리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염산이지, 염산이 만들어지고, 근데 물론 이제 염산의 농도가 크면 강산이니까 몸에 안 좋겠지만 이게 농도를 크게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요거 말고 나머지 되는 게 이제 HClO라는 게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HClO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HClO를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하이포아 염소산이라 그래. 하이포와, 사실 이제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왜냐면 하이포라는 말은 이제 더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접두어고, 이 아라는 말은 한문에서 온 접두어야. 그러니까 뭐 영어의 근원이 되는 라틴어와 한문이 복합해서 써 있는 그런 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원래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차아 염소산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그냥 한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하이포아 염소산 이렇게 합니다. 이 아라는 말이 여러분들 우리 그 말 중에 이게 아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사는 굶어 죽는 거야. 부족한 거지, 뭐가, 그죠? 그래서 이 아라는 건 부족한 거야. 산소가 부족한데 더 부족해, 원래 이런 뜻이거든, 원래 말 뜻이. 근데 이 하이포아 염소산이라는 물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물에서 이렇게 다시 HCl이 되면서 여기서 산소 원자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산소 원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생기 산소. 말할 때 발생기 산소.
혹은 활성산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산소가 원래 원자로 움직이지 않아. 그죠? 산소가 어떻게 원자로 움직여? 분자로 움직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산소 원자가 물속에서 있을 때 이게 다른 물질을 이렇게 산화시키고 세균 같은 걸 죽일 수 있고 이런 살균 작용을 하는 이런 산소를 발생기 산소 혹은 활성산소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 때문에 다른 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염소의 특징인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염소를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나라를 봐도 대부분 염소를 많이 쓰는데, 이 염소라는 물질의 가장 좋은 특징은 일단 가격이 싸.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우리가 먹을 물인데 먹을 물을 무조건 싸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지속 효과가 더 커. 지속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얘가 더 이상 세균을 죽이지 못하면 그러면 세균이 남잖아. 그죠? 세균이 다시 번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염소를 쓰는 거야.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 난다. 그 말은 뭐야? 거기까지 염소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 농도가 되게 크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속 효과가 크다 이런 게 이제 염소의 특징입니다. 물론 단점은 있어. 단점은 뭐냐면 이 염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우리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암 걸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 일단 가장 큰 장점, 이런 게 워낙 장점이 많으니까 염소를 쓰겠죠. 단점은 얘기한 것처럼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거 말고는 원래 이제 오존이라는 게 있어. 오존. 근데 오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오존? 오존주의보 이런 거 들어봤지? 오존주의보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쁘니까 주의하겠지. 좋은 걸 왜 주의하겠어? 오존주의보라는 건 대기 중에 오존이 있으면 이 대기 중에 있는 다른 탄화수소 화합물하고 결합해서 호흡을 못하게 해. 특히 여름철에 오존주의보 이럴 때 밖에 나가면 잘못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대기 중에 오존이고, 여기서 말하는 오존은 물속에 있는 오존이야. 물속에 있는 오존. 물속에 오존을 넣잖아. 오존도 역시 우리 O3라고 부르는 오존은 이게 다시 더 안정한 물질이 O2가 더 안정하거든. O2가 되면서 역시 앞서 얘기한 발생기 산소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이 오존을 썼을 때의 장점은 이 발생기 산소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어. 왜냐하면 어차피 염소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오존은 이 O3 자체를 넣었을 때 안정한 O2가 되면서 이걸 만드니까 결국 얘를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살균 효과가 더 좋은 거야. 결국 제가 살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존을 쓰면 가장 큰 장점은 살균 효과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균 효과는 좋은데 지속적이지가 못해. 무슨 말이야? 이거는 금방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을 우리가 쓰면 이 수돗물을 사실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로 쭉 밀려가는 거지 금방 딱 먹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는 괜찮을 수 있으나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오존의 요 단점은 뭐냐? 오존의 단점 여기 있겠지.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염소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는데 오존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염소는 지속 효과가 큰데 이거는 지속 효과가 크진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하지만 살균 효과는 지속적으로 살균 효과는 없지만 그때 살균 효과는 더 좋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말고도 원래 어떤 걸 쓸 수도 있냐면 자외선을 쓸 수도 있어. 자외선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하지?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훨씬 에너지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색보다 울트라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이 자외선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자외선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긴 하지만 자외선을 물에다가 계속 뿌릴 수는 없잖아. 계속 이렇게 쪼일 수는 없잖아. 가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돗물을 하긴 좀 어렵고, 그죠? 물론 우리가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뭐 컵을 살균한다든지 이런 건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 자외선 살균 소독기 그래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컵을 그 안에 넣어놓잖아. 그러면 이렇게 닫아서 컵 이렇게 살균한 다음에 다시 쓰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자외선 살균하는 거야. 물론 그럴 때는 컵 같은 건 가능하지만 흐르는 물을 자외선으로 계속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과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 내에서만 살균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뭐 수돗물을 계속 살균하기는 약간 좀 무리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로 넘어와서 보면 교재 내용에서도 역시 염소랑 물이 반응해서 이렇게 염소랑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책에 이제 보통 이제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 근데 요즘 이제 명명법을 좀 정리하면서 어차피 아라는 말이 부족하단 말이고 하이포는 더라는 말이라서 부족하다는 말이 이렇게 중복되니까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뭐 기존 책들을 보면 하이포 염소산이 아직도 많이 써 있고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거기 써놓으면 이렇게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다 보면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고 하이포 염소산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있을 거야. 알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포 염소산이라고 해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고 대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 좀 봐야 돼. 알았죠? 그죠? 네, 그래서 염소랑 물이 반응해서 염산과 하이포 염소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존의 소독에 관한 얘기, 자외선 소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잠깐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수로. 잠깐 그림을 보면 오존으로 소독한 물을 봤을 때 오존으로 소독한 물하고 염소로 소독한 물이 둘 다 처음에는 세균수가 없어. 거의 없는데 염소로 소독한 물은 공기 중에서 지속된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 하지만 오존으로 소독한 물은 금방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뭐 이 시간이 정확히 얼마의 시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어쨌든 간에 봤을 때 시간이 경과하면서 오존으로 소독한 물은 더 많은 세균이 번식한다는 걸 알죠. 그 말은 뭐야?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자외선으로 소독하면 더 지속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염소의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정수 과정에서 얘기를 한번 좀 보자. 물의 정수 과정이 쭉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거기에서 취수장, 물을 이제 취하는 거야. 다시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물을 처음에 취해. 그 다음에 침사지. 침사지는 침전을 시켜. 사는 모래야. 모래를 침전시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약품 투입실. 요 약품 투입실이 뭐라는 거냐면 여기에서 가라앉지 않는 것을 가라앉힐 때 쓰는 거야. 여러분들 응집제라는 설명을 선생님이 할 겁니다. 응집제라는 걸 통해서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이제 침전이 되면 응집이 된 물질을 가라앉혀서 없애야 되거든. 침전을 시킨 다음에 걸러주는 거야. 다시 여기서 염소 소독하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염소를 집어넣으면 하이포 염소산, 하이포 염소산이 만들어지면서 소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자.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취수장은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그죠? 물을 처음에 모으는 건데 물론 취수장에서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물을 모아서 담아놔. 좀 이렇게 담아 놓으면 안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거운 거 가볍게 이렇게 좀 가라앉고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일단 걸러낼 수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침사지를 걸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침사지는 요 사자가 모래 사자야. 그러니까 모래를 가라앉힌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여기서는 모래 같은 무거운 물질 모래나 자갈같이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는 거. 물질을 침전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침사지에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는 거야. 물리적 처리를 한다. 우리가 이제 처리 중에는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인데 이건 물리적 처리야. 특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밀도차에 의한 분리다 이렇게 얘기해. 무거운 거 가라앉고 밀도차는 가벼운 거 뜨고 무거운 거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런 걸 침사지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약품 투입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 화학적으로
이 약품 투입실에서 어떤 약품을 투입하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어떤 처리 과정이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넣냐면 우리 무슨 뭐 백반이라는 걸로 백반은 이제 알루미늄하고 그다음에 황산하고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인데 그런 그 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야. 두 가지 종류의 화합물 정도가 섞여 있는데 이 백반이라는 걸 넣어서 그걸 가지고 가라앉히는 걸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응집제라 그래서 이 응집제를 넣어주면 미세물질, 즉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미세한 물질들을 엉기게 해. 그래서 가라앉히는 거야. 이 응집제가 미세물질을 엉기게 해서 침전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약품 투입실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약품 투입실 그러면 기억할 게 뭐냐면 응집제라는 걸 기억해. 느낌에 응집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 왠지 이렇게 모일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세 물질들이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걸 그거를 모아서 무거워져서 가라앉히게 하는데 그럴 때 쓴다. 선생님 앞에 얘기했으면 뭐 백반이다 이런 물질을 쓰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다 외워서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응집제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약품 투입실을 거쳐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거를 침전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과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 중에 여과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이 여과를 할 때는 걸러내거든. 근데 거름 종이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숯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탄소 이런 걸 가지고 걸러내는데 활성탄이라는 걸 가지고 걸러내요. 활성탄이라는 걸 가지고 걸러낼 수 있는 활성탄에 미세 구멍이 있어서 그쪽에 물이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침전되는 물질이 걸리는.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여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소독을 하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염소 소독은 염소를 이용해서 염소를 물에 잘 녹진 않지만 물에 녹여서 HCl과 HClO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을 공부하는데 화학 쪽에서는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네, 그죠? 특히 요 물질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물질의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알아둬야 돼. 알았죠, 그죠? 하이포염소산, 하이포화염소산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야.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 써 있는 말들도 다 그런 말입니다. 강이나 계곡에 퍼올린 그 취수한 물을 약품 투입실에서 투입한 화학약품을 가지고 엉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숯 등의 여과지, 자갈이나 숯 등의 여과지를 통해서 걸러내고 염소 소독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정수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하면 수인성 전염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걸 물속 세균을 염소 소독을 통해 제거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제 얘기로 가겠습니다. 세제를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세제나 비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계면할 세제란 말이 워낙 포괄적인 얘기고 비누는 그 중에서 천연세제라고 보면 돼요. 합성세제의 반대말이 비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때라는 게 있어. 우리 몸에 이렇게 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때가 왜 생기냐면 때가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몸에 첫 번째 이렇게 1차 면역을 해주는 때 굉장히 중요한 이 기름막이 있거든. 우리 피부에 있는 이 기름막이 없잖아. 그럼 세균이 그냥 잘 들어와. 피부가 너무 건조하잖아. 그럼 세균이 유입되기가 되게 쉬운 거야. 우리가 막 이렇게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뭐 이렇게 보습제 같은 걸 바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세수할 때는 이 유막 기름막에 지나가던 이런 기름 먼지들이 이렇게 붙으면 얼굴에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때가 기름 성분이야. 그래서 그런 기름 성분의 때는 우리가 그냥 물로 세수하면 안 빠져. 이게 왔다 갔다 그냥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기름 성분의 때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기름하고도 친하고 물하고도 친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세제라고 불러.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봐봐. 세제라는 말을 쓰고요. 이 세제는 천연세제와 합성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천연세제, 천연적인 성분으로 만드는 기본 이런 것들을 비누라고 합니다. 비누라는 걸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 비누는 뭘 갖고 만드냐면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분여해서 천연 비누를 만드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야. 있을 수도 있는데 뭘 갖고 만드냐면 식용유를 가지고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막
그 뭐 감자튀김 이런 거 튀겨 먹었던 식용유 있잖아. 그 식용유를 버리지 않고 그 식용유를 가지고 폐 식용유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식용유라는 거에다가 NaOH라고 해서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데 이 식용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유지라 그래. 유지의 하나. 물론 이제 식용유는 유야. 유지는 유와 지의 혼합어야. 혼합어. 기름, 지방 이거 두 개의 혼합어야. 혼합어. 기름과 지방의 차이는 우리 얼굴에 흐르는 건 기름이고 이 배에 있는 건 지방이야. 차이는 뭐냐면 액체는 기름이고 고체는 지방이야. 그런 식인데 이 유지라는 것은 원래 생길 때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 앞쪽에 이렇게 식은 여러분들 식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1학년들이고 여러분들이 요 식을 근데 학교에서 물론 배울 수는 있어. 학교 선생님의 전공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이 파트를 화학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이 파트를 뭐 생물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NaOH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얘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요런 게 만들어져서 선생님 좀 어려운 식을 좀 썼는데 요렇게 요 앞에 있는 요걸 알킬기라 그래. 알킬기에 CO-와 Na+가 있는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비누라 그래. 비누. 좀 이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뭐가 있냐? 요거 말고는 요런 식으로 이 앞쪽에 저걸 빼버리고 나면 CH2에 CH에 CH2에 여기에 이렇게 OH 이렇게 붙는 물질도 만들어지거든. 사실 이 물질도 되게 중요한 물질이야. 이 물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우리 그 화장품 보습 작용 있는 화장품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야 원래. 글리세롤, 글리세린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쨌든 이 비누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 비누를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비누의 모양 한번 보고 요 얘기를 다시 한번 갈게요. 비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비누의 모양이 생긴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 친유성이에요. 친유성 뭐야? 기름과 친한 성질의 부분 이런 뜻이에요. 친수 성기 이 뭐야? 물과 친한 성분의 부분이에요. 기름과 친한 부분이 있고 물과 친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 아까 앞에 썼던 것 중에 이렇게 R이라고 썼던 게 바로 이거야. 너무 길어서 다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이렇게 R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뭐라 부르냐 이거를 알킬기라고 이름을 불러. 뭐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렇게 CO가 있는데 중요하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마이너스는 이온이거든. 여러분들 그 이온이라는 거 있잖아. 이온은 물에 진짜 잘 녹은 거야. 이온은 물에 되게 잘 녹고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 다시 이온은 물에 진짜 잘 녹고 극성 분자는 물에 녹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물에 잘 녹아. 그럼 극성, 물에 안 녹아. 무극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온이라는 건 물에 뭐 엄청 잘 녹는 게 이온인 거야. 그래서 이 뒤쪽에 이렇게 친유성기, 물에 안 녹는 부분이 있어도 이 친수성 이온 부분이 있으면 물에 잘 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누가 물에 잘 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시 앞에 그림으로 왔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이 그림의 내용은 때가 기름이야. 때는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름으로 되어 있는 때에 누가 와서 붙나 잘 봐야 돼. 친유성이 와서 붙어요. 친유성이 와서 붙으면 자, 이 때가 이렇게 있어요. 때의 친유성이 이렇게 와서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붙었어.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꼭 성냥개비처럼 그렸잖아. 이 성냥개비처럼 그렸는데 이쪽이 친유고 이쪽이 친수야. 그러면 이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 이 바깥쪽에는 물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기름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친유에 붙어 있는데 물은 친수는 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떼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물이 얘를 당기게 되면 때가 욱 하고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때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약해 보이니까 계속 이쪽으로 비누가 와서 붙으면 나중에 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때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 겉부분이 전부 다 친수가 되기 때문에 때가 물에 녹게 되는 겁니다. 원래 때는 물에 안 녹는데 왜? 기름이라서. 이런 걸 우리가 우리 세제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우리 세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친유가 때에 붙어야 되니까 흡착이라는 작용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떼내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런 걸 팽이은 그래. 팽이은. 말이 좀 어렵죠. 그죠? 한문이야, 한문 다 팽이은.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끌어당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분리돼서 분산된다 그래. 분산. 이게 분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작용을 통해서 세제, 비누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때를 떼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역시 극성과 무극성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지금 얘기한 계면활성제의 아주 중요한 성질은 뭐가 있다? 계면활성제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이중성이 있는 걸 계면활성제라고 한다. 그런 비누가 있는 반면에 샴푸 이런 거 있죠, 그죠? 샴푸. 이 샴푸는 우리 합성해서 만든 거야. 마찬가지로 합성해서 만든 샴푸도 기본적으로 뭘 가져야 돼?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친수와 친유가 있다. 그래서 비누랑 합성세제의 가장 큰 차이는 만드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친수성 부분에 물론 차이는 나. 하지만 친유와 친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거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이제 비누의 단점이 있어. 비누의 단점. 우리 비누칠 너무 많이 하면 별로 안 좋다. 근데 비누의 단점이 뭐냐면 비누가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염기성이라는 게 단백질을 용해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누로 머리를 감어. 그럼 머리가 단백질이니까 비누가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머릿결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샴푸로 이렇게 감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누는 염기성이야. 그럼 샴푸는 중성으로 만들겠지. 그러니까 머리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비누가 염기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죠? 비누로 만약에 머리를 감잖아, 그 머리가 푸석푸석해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비누가 염기성이니까 머리가 푸석푸석해진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식초로 헹구면 돼. 식초로 헹구면 다시 비누의 염기성 때문에 머리가 푸석푸석했던 게 다시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식초 때문에 냄새나서 밖에 못 나가겠지.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보지 마. 알았죠? 샴푸는 그런 게 없어. 다시 할 건 없고. 린스는 물론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린스는 이렇게 머릿결을 좋게 하는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죠. 네. 어쨌든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말들은 이제 얘기가 다 끝났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이제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디로 가냐면 일단은 244페이지에 14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에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한 얘기구나. 요건 이제 어차피 뒤에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 앞에 얘기한 거고요. 그냥 넘어가고요. 244페이지 14번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앞에 이것도 앞에 설명한 내용이야, 그죠? 공기 중에서 방치한 염소랑 산소를 얘기했는데 공기 중에서 방치한 시간이 길수록 오존에 소독한 물의 세균수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방치한 시간이 길면 세균수가 증가한다. 뭐 그런데 되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염소로 소독한 물은 공기 중에 방치한 시간이 짧으면 물 속에 세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염소로 한 거는 이렇게 짧으면 존재하지 않는데 뒤로 가면 염소도 살균 효과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역시 맞고요. 염소 소독이 오존 소독보다 잔류 효과가 뛰어나다. 그렇지, 잔류 효과가 뛰어나니까 염소로 쓴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 염소가 워낙 우리가 염소를 쓰니까 그죠? 좋은 점을 이제 강조해서 얘기한 그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로 가서 또 그림을 보면 미세 부유 물질이나 모래, 자갈, 활성 등을 통과시켜서 제거한 여기 이제 말을 잘 읽어봐야 돼. 일단은 모래를 제거하는 건 침사지라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또 미세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건 약품 투입실에서 약품을 넣어서 가라앉힌다 그랬는데 그 얘기도 아니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지? 활성탄 등을 모래 자갈 및 활성탄 층을 통과시켜 제거하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세 부유물질이나 미세 부유물질을 모래 자갈 같은 거, 이 여과지를 만들 때 활성탄을 쓴다고 했는데 활성탄 말고도 모래 자갈 이런 식으로 여러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거하거든. 그래서 여과지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걸러낸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알았죠? 그죠? 여기는 문제만 잘 읽으면 돼. 답이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16번 문제는 뭐 이건 그냥 말로 풀어도 되겠다. 물의 정수 과정에서 침사지를 통과한 물 속에 가라앉지 않은 미세 입자는 그 다음 단계 약품식을 통과시킬 때
약품 투입실 역할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품 투입실 약품의 종류 뭐 그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뭐가 중요하냐? 일단 중요한 건 응집제를 넣는다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응집제를 넣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응집제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이 AlOH3 그러니까 이 AlOH3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두 가지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이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여러분들이 우리 뭐 이렇게 그 속 쓰릴 때 먹는 약 이런 약들 있잖아. 그런 약들의 성분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성분이야.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인데 그 성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응집제를 이용해서 응집제가 미세 물질을 엉기게 한다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엉기게 해서 얘를 침전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라앉힌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써라? 거기서 약품 투입 역할은 응집제를 넣어서 미세 입자를 엉기게 해서 침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말들을 보면 돼요. 답은 역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17번에 있는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자. 자, 17번에 있는 그림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이에요. 일단 내용 중에 핵심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앞쪽에 이렇게 쭉 있는 이런 걸 이런 걸 선생님이 알킬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친유성이야. 친유성. 기름과 친한 성질을 갖는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여기가 COO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친수성이 되겠죠. 친수성은 이렇게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걸 친수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친유성과 친수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간은 물과 친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 탄소와 수소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물에 잘 안 녹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걸 볼 때도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부 물에 잘 안 녹는 거야. 우리 앞에 이제 고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탄소, 수소만 되어 있는 고분자들은 물에 안 녹고 물을 흡수하지 않아. 그런 거고요. 탄소, 수소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뭐 OH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거는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해야 되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나 부분은 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나 부분이 전하를 띄는 거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이 Na 플러스는 여기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CO 마이너스 이게 중요해. 네, 일단 이건 맞는 얘기고요. 나 부분을 친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고 기름때가 들어있는 물 속에 나 부분의 기름때를 둘러싼다는 나가 아니라 가가 둘러싼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이렇게 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때를 둘러싸는 게 누구다. 때를 둘러싸는 게 여기 이런 식으로 성냥개비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둘러싼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친수성이 이렇게 되면 요게 나중에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요 부분이 별로 좋지 않다. 친수성 요거를 그래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꾼 거를 우리가 합성세제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것도 뭐 되게 간단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식을 쓰면 식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HOH, H2O가 이렇게 있을 때 이 H2O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H2O를 H하고 OH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이 부분이 여기 H를 데려가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알킬기에 COH가 만들어지면서 물에 OH-를 남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에 OH-가 이렇게 남게 되면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이런 물질들이 염기성이 되는 이유는 물에 녹았을 때 물에서 H를 가져가기 때문에 물에 OH를 남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누가 염기성인 이유 이거고요. 만약에 내가 쓸 때 어떤 물질인데 이런 물질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여러분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끝에 만약에 이렇게 SO3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물질은 일단은 비누가 아닌 거야. 그리고 얘는 일단 합성세제인 거지. 그리고 얘는 지금 이 뒤쪽이 CO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염기성이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염기성인 이유는 CO-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거고요. 일단 17번 문제는 뭐 그래서 간단하게 답이 2번이 답이었습니다. 18번 문제도 한번 볼까? 18번 문제도 그냥 말로 보면 되겠네요. 다음 중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계면활성제라는 말은 경계면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되게 포괄적인 말이야. 세제를 다 부르는 말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기름때를 물로 제거하는데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기름에도 녹고 물에도 녹기 때문에 기름때를 물로 제거할 수가 있지. 네, 맞는 얘기고요. 비누와 세제는 계면활성제의 한 종류다. 그렇지. 비누나 세제. 뭐 보통 이제 세제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합성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세제가 원래 더 큰 얘기가 되겠죠. 원래는. 어쨌든 그런 말이야. 맞는 얘기예요. 뭐. 물에는 잘 녹지만 기름이 잘 녹지 않는다가 아니라 둘 다 잘 녹아야지만 계면활성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뭐 사실 계면활성제 종류가 되게 많아.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이런 거는 물에 잘 녹고 기름에 잘 녹고 우리 뭐 사실 우리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세제가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사촌 동생들 막 놀러 와서 이렇게 막 벽지에다가 이렇게 막 크레파스 낙서하잖아. 뭘로 지우지? 비누로 이렇게 지워? 뭘로 지우면 되게 잘 지워지던데? 물파스로 지우면 되게 잘 지워져요. 이 물파스도 그런 성질이 있어. 계면활성제의 성질이 있어서 기름도 잘 지울 수. 원래 크레파스가 약간 기름 성분이거든. 그 크레파스의 기름 성분을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성 사인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파스로 이렇게 지우면 지워져. 그 다 계면활성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파스로 세수하고 이런 건 안 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계면활성제 그런 뜻이고요. 답은 3번이 답이었고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의 계면에서 두 물질을 섞이게 한다. 그렇지, 그지? 두 물질을 서로 혼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분자 내에 물과 친한 부분과 기름과 친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걸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이중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계면활성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이고요. 19번도 여러분들 그냥 쭉 말로 풀면 될 것 같은데 물의 소독과 세제의 사용 등이 인간의 수명 증가 및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의 소독과 세제 사용이 인류 수명 증가와 인류 건강에 뭘 기여했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소독을 하잖아. 소독을 해서 세균을 제거했단 말이야. 세균을 제거하니까 아무래도 질병에 걸리지 않겠죠. 그죠? 그런 말. 그래서 세균과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해서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함으로 인류 생활 건강, 수명 증가와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꼭 써줘야 될 말이 있어. 세균과 유해 물질을 제거했다라는 거. 꼭 써줘야 돼. 그리고 인류 건강에 역시 수명을 증가시켰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명이 증가했다는 건 화학이 되게 한 일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근데 옛날 왕들 막 진짜 왕이지만 막 40살도 못 넘고 다 죽고 막 그러잖아. 우리 지금 진짜 오래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보자. 좀 어려운 문제를 한번 가보면 이번에는 247페이지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잘 읽어보면 문제에서 뭐냐면 산소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이용한 물의 소독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량으로도 살균 효과가 충분하며 염소로는 살균이 되지 않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도 살균할 수 있대. 그리고 염소보다 잔류 효과는 뛰어나지가 않대. 이게 뭐야 이거? 오존이죠, 오존. 그러니까 오존 같은 경우 왜 소량으로 가능하냐? 그럼 앞서 얘기했지. 오존이 안정한 O2로 되면서 나오는 O가 나오기 때문에 이 O를 더 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보다 더 살균 효과가 더 크겠지.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르려고 했는데 잘 읽어야 될 게 기억. A에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해당한다 그랬는데 그거 좀 어렵다 그거는. 여기서 염소로는 살균되지 않는 병용균이 이질일까? 근데 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콜레라 요즘 그거 많아요. 요즘 이질이 뭔지를 알아? 이질 막 이렇게 설사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 장티푸스 이런 거 콜레라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걸리나? 요즘 많이 안 걸리죠. 많이 안 걸리는 이유는 염소로도 충분히 살균이 되니까. 만약에 이게 염소로 살균이 되지 않으면 요즘 이질이 아직도 많아야 되고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아직도 많아야지.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아직 많아야 되지만 염소로 살균이 되기 때문에 안 많은 거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네. 니은은 뭐 얘기 끝났고
오존 소독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염소를 쓴다 그랬지 오존을 쓰는 게 아니라 그죠? 네, 답이 그래서 이건 니은이 답인데요. 기억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딱 보고 뭐지? 이걸 선생님 외우라는 건가? 아니야. 어떻게 다 외워 이거를. 학교에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내신하실 때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쭉 던져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어떤 학교는 이제 스윈슨 전염병과 뭐 대기에서 접속하는 전염병 뭐 이렇게 전염병을 나눠서 이렇게 또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사실 단기 기억력의 싸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많이 과학적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로 가서 보겠습니다. 비누가 기름때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비누는 계면활성제다. 그럼 계면활성제가 훨씬 큰 표현이야. 알았죠? 그죠? 비누보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때를 빼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면 돼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비누의 친수성기는 전하를 띠고 있다. 친수성기는 마이너스 전하.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 이온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비누의 친유성기가 기름때를 둘러싼다. 비누의 친유성기가 이런 식으로 요 성냥개비 끝부분 요 부분이 여기가 때를 둘러쌀 수밖에 없죠. 때가 기름이니까. 네. 답이 역시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뒤로 넘어가서 문제가 좀 더 있는데 사실 뒤에 원래 여기 250페이지의 의약품도 원래 화학적인 얘기지만 너무 짧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의약품 얘기들 여러분들 잠깐 참고를 한번 읽어보는 얘기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뒤에 문제 있어. 문제.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역시 또 보면 262페이지에 가서 문제 4개의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11번 문제가 또 역시 이런 문제네요. 자, 뭐 어렵진 않아. 침사지는 물리적 처리 과정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역시 침사지는 가라앉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라앉히는 과정은 물리적 처리라고 얘기해서 화학적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염소 소독실은 화학적 처리가 맞지, 그죠? 염소 소독실 같은 건 화학 약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배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염기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배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산성이야.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HCl하고 HClO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금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증발을 시키긴 해요. 증발시키긴 하지만 일단은 얘가 들어온다면 산성이 되겠지. 물론 얘도 나중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HCl과 O를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수지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서 쭉 한번 그 공기랑 순환을 좀 시켜서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야 될 부분은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정에 공급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염소나 이런 것, 염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배수지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무슨 뭐 약품을 투입해서 이렇게 중화 반응 시킬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이렇게 내보내면 되니까. 답은 역시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요. 디귿은 배수지에는 산성을 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 그림. 12번은 보면 염소기체가 물에 녹을 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염소기체는 물에 녹아서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건 산성이야. 여기 HCl 대표적으로 산성물질이죠. 그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HClO는 하이포염소산이다.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하이포염소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 하이포염소산, 뭐 하이포와 염소산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물질. 이 물질의 이름은 되게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름 적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 산화력이 강하여 살균 및 소독작용하는 물질은 HCl이다. 이건 아니지, 그죠? HCl이 아니라 HClO야. 사실은 HCl도 살균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HCl이 아니라 HClO가 하는 거야. 특히 산화력이 강하다는 말은 산화력이 좀 어려운 말이야. 산화력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라는 거는 다른 물질에서 산소를 주는 거야. 얘가 다른 물질에서 산소를 주잖아. 다른 물질이 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 거야. 염산도 살균력이 있긴 있으나 여기서는 답이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염산이 살균력이 있는 건 언제 볼 수 있냐면 우리 몸에 있잖아. 우리 위에 염산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여기 안에서 한번 살균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뭐 여기서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 여기서는 하이포염소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13번, 14번은 말로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번. 다음 주 생활 속에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는 예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프라이팬에 묻은 식용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방용 세제를 이용한다. 그럼 무슨 말이야? 후라이팬에 묻은 식용유는 기름이고 주방용 세제를 이용해서 기름을 물에 녹여서 제거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네, 맞는 얘기고요. 바지에 묻은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합성 세제를 이용한다. 역시 마찬가지. 합성 세제의 친유성 부분을 이용해서 바지에 묻은 기름 성분을 제거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칼에 베인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한다. 이 과산화수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균 소독하는 거죠. 이 과산화수소를 보면 이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하는데 이 H2O2가 H2O가 되면서 O2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수를 맞출 수가 있는데 결국 이 H2O2에서 O2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다른 것을 살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소독약으로 많이 쓰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요. 요건 이제 전혀 관계없어. 세제하고는. 기름진 머리카락을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샴푸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기 뭐 단백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단백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기름진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름진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이 기름 성분을 이렇게 없애려면 그중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세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음식물을 먹은 입안을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치약으로 양치질을 한다. 뭐 치약도 뭐 그런 성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치약에는 다른 성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제라고 하는 성분들은 전부 다 친유와 친수가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답이고요. 마지막 14번 문제를 보면 상수원을 그대로 가정의 식수에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냐라는 건데 일단은 상수원을 그대로 먹으면 상수원이 아무래도 깨끗한 물이지만 거기에는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이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상수원의 물이더라도 끓여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은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균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끓여 먹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전체 화학적인 영역들을 한번 다 봤고요. 고1과학 책에는 화학 영역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소에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고1과학 책은 전체적으로 사실 화학이 별로 없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쪽이 굉장히 많지만 그 요소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화학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만큼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화학입니다. 우리 1학년 학생들 나중에 또 내신 대비나 아니면 고2 때 이과에 와서 또 선생님과 같이 화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준 선생님입니다.